네, 안녕하십니까. 심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국내 최고 마약 왕 검거 한국 마약 왕국 대왕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최고의 마약 왕이 베트남에서 검거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이 마약 왕국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70억 마약 유통 동남아 마약 왕 베트남서 검거가 됐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한국인이에요, 한국인. 그래서 저도 베트남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른바 동남아 마약 왕이라고 불리던 47살 A씨, 네, A씨가 베트남에 체류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검거된 그러한 상황이고요. 네, 충북경찰 신종 마약 밀수 유통 외국인을 검거했다. 그래서 신종 마약을 밀수한 태국에서 신종 마약류를 이렇게 들여온 태국인 A씨 등 2명 이렇게 해서 검거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외국인 범죄가 이 마약을 물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젊어지는 마약 사범들 SNS 인터넷에 파티룸 해서 이 인터넷으로 마약 접근해서 가상 자산으로 결제를 한다라는 거죠. 룸식 유흥주점 파티룸 등 눈 닿지 않은 곳으로 가고 30대 이하 마약 사범 전체의 63% 해마저 높아지고 있고요.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 30대 이하가 63%다라는 거예요. 허브차로 위장한 마약 SNS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나. 네, 마약 사범이 매년 1만 명인데 1020 세대에서 급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20 세대의 이 마약이 계속 늘고 있다라는 거죠. 청와대 행정관부터 청년까지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고 3년간 매년 1만 명대고 10대, 20대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이 심각한 정황이 아닐 수가 없고, 마약왕 살아김, 네, 하마터면 놓칠 뻔했는데 체포 순간 침대 옆엔 장검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베트남 호치민에서 이렇게 검거가 됐다라는 거죠. 상당히 좀 안타깝죠. 네, 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범죄자들의 도피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참 그 한국인들이 위험한 그러한 곳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정황인데요.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언제 이렇게 망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정치를 타락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자살률 서민경제가 붕괴되고 있는데 자기들의 욕심과 욕망과 이기심에만 눈이 멀어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380조라는 저출산 예산을 사용하고도 저출산 잡히지 않으니까 이제 이민청 얘기를 하고 있고 마약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출산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외국인 유입 그리고 거기에다가 마약청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은 정말 마약 왕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 20대 젊은이들이 70대 어르신들한테 반말 욕을 하고 때리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생기고 여중생들이 담배 피는데 훈계했다가 경찰이 출동해 가지고 도리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태들, 이런 사태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반성하고 대한민국 새롭게 새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 그 새 질서는 인간의 존엄성, 그러니까 상호 존중, 교사와 부모, 학생이 서로 존중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존중하고
남편과 부인이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서로 존중하는 인간의 존엄성, 인간 존중 철학, 여기부터 다시 새 질서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도덕성과 가치, 가치를 향하는 마음, 이런 마약 같은 향락이 아닌 가치, 그러니까 황금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출세제일주의, 학벌주의가 아닌 우리가 진정으로 나의 개성과 본성을 꽃피우고 창의성을 꽃피우고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가치, 이것이 무엇인가,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삶의 행복이 무엇인가, 사랑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양심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는 그러한 바람이 불어야 된다. 대한민국의 새 질서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